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구조 논리 AI 모델링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좀 딱딱한 공학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정말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된 공학 문제를 푸는 이 논리적인 과정이 최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더라고요. 오늘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보면 정말 단순하게 생겼죠. 한쪽은 경첩 같은 힌지로 받쳐져 있고 다른 한쪽은 벽에 단단히 고정된 막대기, 그러니까 보호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언뜻 보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풀던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왜 특별한 문제인 거죠? 그냥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계산해서 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고등고 때 배운 것처럼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이런 걸로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여기엔 적용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물리법칙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본 도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아내야 할 미지수, 그러니까 지점에서 버텨주는 반력의 개수는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 방정식, 그러니까 힘의 평형 방정식은 3개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풀어야 할 문제는 4개인데 우리가 가진 공식은 3개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정할 수 없다, 즉 부정정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말 조각이 하나 모자란 퍼즐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풀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단서가 필요합니다. 힘의 균형만 봐서는 안 되고 이 구조물이 힘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휘어지고 돌아가는지를 봐야만 풀 수 있죠. 뭐랄까, 과학 수사처럼 현장에 남은 흔적, 즉 변형을 통해 범인, 미지의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탐정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처짐각법이라는 수사 기법을 따라가 보죠.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 질문을 계속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만약 AI가 이걸 배운다면 과연 무엇을 배우는 걸까? 단순히 공식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논리를 말이죠. 그게 오늘 탐험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독특한 사고 실험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고정단 모멘트, FEM 산정인데요. 일단 실제 문제는 잠시 잊고 만약 이 보호의 양쪽 끝이 모두 벽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 속의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부러 틀린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현실에서는 한쪽이 힌지인데 말이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일종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힘을 계산해 두는 거죠. 이 가상의 상황에서 양쪽 끝이 버텨내는 힘, 그러니까 모멘트를 고정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자료에 나온 WL 제곱 10이라는 공식이 바로 그 값인데 지금은 그냥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기본 저항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출발점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상 속에서 기준점을 하나 세웠군요.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가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현실 세계, 그러니까 한쪽 끝이 힌지인 우리 문제로 돌아올 수 있죠? 이제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실제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현실의 A 지점은 힌지입니다. 문에 달린 경첩처럼 회전이 자유롭죠. 그래서 힘을 받으면 살짝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 A라고 부를게요. 반면 B 지점은 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니 전혀 회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타 B는 0입니다. 아하, 그럼 이제 이 실제 조건을 반영해서 아까 그 기준점을 수정하는 거군요. 자료에 있는 방정식을 보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MAB 콜 ESK E 세타 AU WL 제곱 12 이런 식이요. 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보호의 끝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힘, MAB는 우리가 맨 처음 상상했던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기본 저항력에다가 현실에서 실제로 회전하는 각도에 따른 수정값을 더하거나 뺀 것이다. 일종의 초기 가정 더하기 현실 보정 공식인 셈이죠. 초기 가정 더하기 현실 보정.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그런데 여기서 E나 I 같은 알파벳은 뭔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보의 재질과 모양에 대한 정보예요. E는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
예를 들어 고무인지 강철인지에 대한 값이고요. I는 단면의 모양이 얼마나 힘에 잘 저항하는지, 예를 들어 얇은 판자인지 두꺼운 H빔인지에 대한 값입니다. 즉 재료와 모양까지 고려해서 얼마나 회전하고 휘어지는지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재료와 모양을 고려한 현실 보정이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 방정식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값, 바로 회전각 세타 A가 들어있네요. 결국 또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직 마지막 열쇠가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세 번째 단계, 경계 조건 적용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열쇠라니 기대되는데요. 어디에 숨어 있죠? 열쇠는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A 지점이 힌지라는 사실 그 자체예요. 자, 문의 경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첩은 문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해주지만 만약 경첩 자체를 비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가져 버리겠죠. 즉, 힌지는 회전에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단서를 줍니다. A 지점에서 발생하는 힘임, 즉 모멘트 MAB는 반드시 0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힌지는 비트는 힘에 저항할 수 없다는 물리적 특성이 모멘트는 0이라는 수학적 조건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럼 아까 그 초기 과정 더하기 현실 보정 공식의 최종 결과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MAB 이퀄 0이라는 조건을 딱 적용하는 순간 복잡해 보이던 방정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몰랐던 미지수, 회전각 세타 A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드디어 세타 A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원인과 결과의 논리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가 힌지다라는 원인이 모멘트는 0이다라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 덕분에 우리는 미지의 회전각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AI가 배워야 할 핵심적인 if-then 논리네요. if 지지점이 힌지라면 then 그 지점의 모멘트는 0이다. 이 규칙 하나를 학습하면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렇죠. 이 논리적 추론이라말로 단순 계산을 넘어서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회전각이 자료에 나온 WL 3승분의 48EI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미지수를 해결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퍼즐에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찾은 조각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겠군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최종단 모멘트 산정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알아낸 회전각, 세타 A 값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쪽 끝, 즉 B지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B지점에 걸리는 최종 힘, 즉 모멘트가 WL제곱 8이라는 값으로 깔끔하게 계산됩니다. 와, A 지점의 조건 하나를 알아냈을 뿐인데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B 지점의 상태까지 결정해버리네요. 자료 뒷부분에 굽힘 모멘트 선도라는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힌지인 A에서는 0에서 시작해서 고정단인 B에서 최대값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곡선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4단계에 걸쳐 논리적으로 풀어낸 결과가 하나의 명확한 시각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A 지점의 조건 하나가 구조물 전체의 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자료에서는 전파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조건 변화가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니 정말 AI 학습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AI가 이 문제를 배운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AI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적 지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첫째, 상태 정의. A는 회전 가능, B는 회전 불가라는 각 부분의 상태와 규칙을 먼저 인식합니다. 둘째, 인과관계 파악. A가 힌지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0이다라는 핵심적인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학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화의 전파 추적. A의 조건이 어떻게 B의 최종 상태를 결정짓는지 그 영향의 흐름을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료의 결론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런 구조역학의 논리 흐름이 AI가 긴 글의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컨텍스트 윈도우 방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 문단 전체를 읽는 것처럼 구조물의 한 부분의 힘을 알기 위해
구조물 전체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수백 년에 걸쳐 정립한 공학적 논리가 최신 AI의 학습 원료와 맞닿아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의 핵심 요약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적합 조건. 이런 문제는 힘의 균형만으로는 안 되고 변형된 모습이 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필수다. 둘째, 접근 방식. 미지의 힘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미지의 움직임, 그러니까 회전각을 먼저 알아낸 뒤 그걸 단서로 힘을 역추적하는 탐정 같은 접근법을 쓴다는 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경계 조건의 중요성. 힌지냐 고정단이냐 하는 그 경계의 규칙이 문제 전체를 풀어내는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자료 마지막에 인용된 건축구조기준 법규가 보여주죠. 구조물의 변형에 따른 부재력을 산정할 때 지점의 구속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평범해 보이는 법규 한 줄에 이렇게 깊은 논리가 숨어 있었군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든 논리적인 문제풀이 과정을 AI의 학습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봤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AI가 우리의 논리를 어떻게 배울지 상상해봤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주 먼 미래에 AI가 이런 공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때 과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절차와 논리를 그대로 따를까요? 아니면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롭고 더 효율적인 분석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공학 교과서는 AI가 쓰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